오늘은 이제 조금 봅시다. 다른 데이터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다른 데이터 유형. 자, 그럼 이제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특성이란 말은 해당 데이터의 어떤 항목들 말이요. 우리가 앞에 거는 뭐 길이만 주고 이건 무게를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데이터가 너무 작아요. 항목이 그렇죠? 항목이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특성이.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데이터 말고 특성이 여러 개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게 정확도의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다른 데이터가 특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중회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이 많은 거, 뭐 데이터의 항목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줄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가 길이만 저번 시간까지는 길이만 있었는데 이제는 뭐 length, height, width 해서 길이, 뭐 높이, 넓이 그런 데이터가 있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도를 아무래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지는 게 그 형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테스트할 데이터는 주소가 있습니다. 터치 언더바 CSV 해서 CSV 뭐냐면 데이터들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 그런 데이터가 CSV예요. 그걸 우리가 판다스로 읽어오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할 건.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판다스라는 게 있어야 된다. 판다스. 그래서 이번 시간처럼 리니어 레귤레이션으로 처음에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건 다중 특성을 이용한 변형 회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형태. CSV를 가져올 거예요. CSV. 그 CSV가 이렇게 읽어옵니다. CSV. 판다스 외부 모듈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파이참에서 판다스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세요. 자, 얘를 한번 여기 URL 자체를 한번 직접 볼게요. 어떤 형태인지 먼저 보고 URL을 직접 접속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가. 여기가 필드명이 있습니다. 항목명이 있고 그 밑에 값들과 length, 그 다음에 height, width 해서 데이터가 쭉 있어요. 요게 CSV 데이터 형태예요. 그걸 판다스로 읽어옵니다. 판다스로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D가 판다스 모델이에요. 판다스 패키지가 read underbar CSV 하면 CSV를 읽어오면 먼저 판다스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가 판다스는 이거 만약에 데이터가 우리가 많아서 못 읽겠다. 이게 이제 얘가 실제로는 56획 3열짜리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돼서 우리가 그냥 바로 봐도 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서 이거 읽어오는데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df 판다스에 헤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 뭐냐면 필드명과 컬럼명과 상위 5개 데이터 가져오기. 그럼 데이터 형태가 어떤 건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프린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조금 형태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프린트해서 df.head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봅시다. 그 형태가 맞는지. 읽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냐? 아무 소식이 됐죠? 위에. 자, 컬럼명, 항목명하고, 그 다음 5개 자료, 상위 5개 자료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헤드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로 읽어오는 거.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판다스로 읽어 자료의 형태가 쉐이프를 찍어보면 판다스는 요 형태예요. 지금 항목이 있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출력했을 때 있죠.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항목이 있고 값이 있어요. 요거 그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놈파이 배열로 변환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놈파이 배열로 변환하기. 그 자체를 배열로 변환하면 뭐 항목을 떼고 나머지를 배열로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항목 위에 있는 필드명은 빼고. 그래서 얘를 놈파이 배열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 데이터를 놈파이 배열로 변환. 그러면 요거 상위 형태를 우리가 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쉐이프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을 먼저 해야 되니까. 항상 구조가 왜냐면 데이터가 모르고 좀 프린트해서 다 찍어봤는데 다르고 엄청 많은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쉐이프해서 찍어보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상위 5개만 출력을 해보든지 잘못해가지고 막 전체 거 다 하다 보면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으면 뻗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쉐이프해서 몇 개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56행 3열 몇 개 안 됩니다. 요거 열이, 랭스, 헤이트, 위드스 해서 항목이 3개고 그게 56개의 자료가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면 얘가 데이터죠. 얘가 이제 훈련할 데이터가 이제 항목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랭스, 헤이트, 위드스 해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무게 우리가 무게 측정 무게를 예측할 거니까 무게는 그대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는 요거요. 우리가 요걸 예측할 거죠. 뭐 오늘은 길이, 높이, 넓이를 가지고 무게를 예측할 거예요. 오늘은 3개의 특성으로 무게를 예측합니다. 3개의 특성으로 무게를 예측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를 하기 전에 퇴근접 이웃으로 한번 알고리즘을 돌려봤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원래 퇴근접 이웃을 안 한다고 했죠. 왜? 걔가 범위를 벗어나면 예측에 오류가 발생해서 정확한 값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돌려봤어요. 응? 아까 시간이 남아서 정확도 스코어 측정하려고 다른 거는 뭐 예측은 필요 없고 그래서 우선 똑같은 데이터를 뭘로 K-니어버스 레그레서로 제가 한번 훈련 데이터와 이거 테스트 데이터 검증 데이터만 스코어만 측정을 했어요. 그 스코어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9899면 높은 데이터예요. 9899 얘가 얘를 그거 하고 좀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오늘 할 거 이제 뭐 여러 개를 좀 변화를 가보면서 어떤 알고리즘이 데이터가 높은가 이제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중 특성을 지금 오늘 첫 번째 다중 특성을 K 이후 회기로 돌렸을 때 거기에 스코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높이만 잘못된 거라 했습니다. 왜? 훈련이 6.01이라도 높아야 된다 했어요. 얘가 테스트 데이터가 999, 훈련이 지금 98이에요. 얘가 높죠? 이걸 가소적합입니다. 가소적합. 얘도 높긴 한데 과소적합 형태예요. 얘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점수는 높으나 스코어는 높으나 이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 형태는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빼고 우리가 오늘 할 건 선형 행위를 가지고 돌릴 거니까 그래서 리니어 레그레이션으로 돌려볼 거예요. 자, 3개의 특성으로 무게를 예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그레이션으로 돌려볼 겁니다. 자, 앞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검증 데이터로 나누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측정도 그것도 다 똑같고 동일하고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동일하니까
자, 뭐 트레인 인풋이 이제 뭐 10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길이만 있다가 높이와 넓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걸 측정했으면 좋을까? 그걸 먼저 비교를 해볼걸. 저번 시간에 거 여기 없네. 선형회기가. 잠시만요. 저번 시간에 자료를 먼저 보고 한 개 있는 걸로 먼저 측정해보고 K1 저번 시간에가 KNR 04 얘가 뭐였지? 그거를 선형회기로 2차 방정식을 제곱해서 돌렸죠. 이게 최근 거죠.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우선 얘 스코어만 찍어놓고 맨 마지막 거 캐릭터 스코어만 찍어놓고 9797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찍어놓고 하겠습니다. 결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가 요거는 두 번째는 길이 제곱 길이를 주고 선형회기를 돌렸을 때를 이용해서 선형회기 알고리즘 돌렸을 때 얘도 뭐가 또 데이터가 더 높네요. 얘도 가소적합입니다. 가소적합. 우선 이렇게 해놓고 요게 맨 마지막 거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 세 개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선형회기를 똑같은 조건에서 그대로 돌려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데이터의 형태가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돌려보면 그랬더니 오늘 방금 전에 한 길이 그 다음 높이 넓이를 준 거 95, 87 이렇게 나와요. 어저께보다 훨씬 낮은 점수입니다. 낮은 스코어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9587 그래서 9587. 자, 세 번째는 다중 특성을 이용한 선형회기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그래서 모델 알고리즘에 스코어를 측정해서 뭐가 나은가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9587 뭐 크게 그렇다고 너무 낮은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합니다. 자, 다중특성을 이용한 선형회기.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있죠. 길이, 높이, 넓이 세 개를 이용해서 지금 리니어 레그레이션으로 돌렸습니다. 리니어 레그레이션. 자, 특성은 세 개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 단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95도 어떻게 보면 95가 높은 축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0.95 정도 되면 9가 넘어가면 8만 넘어도 높아요. 그런데 데이터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게 작은 점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단순해요. 단순한 데이터는 좀 더 높은 스코어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뭔 문제가 있냐면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저번에 분류할 때도 그랬지만 실제로 길이, 높이, 넓이가 똑같지가 않죠? 단위가 이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비슷한 단위로 뭔가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면 스코어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이거 특성 있죠? 특성이 지금 3개인데 우리가 어저께 저번 시간에 했던 건 길이 특성 하나를 제곱을 해서 임의로 특성을 자꾸 늘렸어요. 특성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스코어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뭔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학습을 많이 해서 스코어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주어진 데이터는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데이터가 지금 길이, 높이, 넓이 이거밖에 안 주어졌는데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우리가 특성을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강제로 뭐 길이 제곱 길이 그 다음 무게 제곱 무게 그 다음 미너스 제곱 뭐 미너스 이렇게 해서 6개로 늘릴 수도 있어요. 강제로 수동으로
수동으로 하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특성을 다중 특성으로 변환해주는 또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특성을 자동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이름이 패키지가 프리프로세싱이란 패키지. 프리프로세싱 하면 전 처리한다 이 말이죠. 뭔가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전에 미리 데이터 처리를 해놓고 학습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가 데이터를 주면 자동으로 우리가 제곱을 해주고 뭐 곱하기도 해주고 그래서 특성이 작을 때 우리가 현재 3개밖에 없으니까 그걸 임의로 늘리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이 처음부터 많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중 특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중 특성. 이름이 얘가 다항 특성 만들기. 다항 특성 만들기. 사이클런에서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클래스가 있어요. 사이클런에 변환기를 이용. 뭐 저번처럼 수동으로 해도 되지만 함수 자체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변환기 이름이 뭐 폴리노미얼 피처스입니다. 피처스. 자, 데이터는 똑같은데 얘가 어떻게 늘리냐면 있죠? 이렇게 늘립니다. 얘가 클래스긴 한데 우선 얘 빼고 아직 알고리즘을 학습을 안 시킬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면 자, 폴리노미얼 피처스 해서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처럼 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얘도 훈련시킨다기보다는 어떤 데이터 형태가 어떤 건지 얘한테 넘겨준다. 얘는 데이터 포맷이 뭐 안에 있는 배열 요소가 몇 개인가 그런 걸 포맷을 넘겨줘서 얘가 얘 구조를 알게끔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가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아니고 변환기인데 변환기도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요. 그래서 얘가 뭐 데이터 구조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트랜스폼이 실제 데이터를 변환해준다 그 얘기요. 여러 개로. 그러면 얘가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데이터가 2, 3입니다. 그렇죠? 2, 3.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특성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름이 디그리라는 인수값이 있는데 매개변수가 있는데 기본이 디그리가 기본이 2예요. 두 가지 2 하면 뭐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늘린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뭐 자신과 곱하고 자신을 배곱하고 그 다음 뒤에 오는 인수와 곱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을 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3 주어진 인수값이 별이 2, 3이다. 그러면 우선은 1은 그냥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써요. 2, 3 노출시킵니다. 2, 3 별 요소를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어야 되겠죠. 원래 데이터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제곱 그럼 1을 제곱하면 2는 4죠. 그 다음 자신 제곱하고 뒤에 거 곱하기 2, 3은 6 그렇게 늘어납니다. 3은 9 3은 뒤에 거 없어요. 끝. 그러면 두 개가 특성이 2개면 개수는 6개로 늘어난다. 그 얘기야. 특성이 2개면 개수는 6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넓이, 그 다음에 높이, 길이, 넓이, 길이, 높이, 넓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특성이 3개다 이 말이야. 만약에 특성이 3개가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돼 있으면 1 가고 2, 3, 4 그 다음에 2제곱 4 그렇죠. 그 다음에 2, 3은 6
그 다음 2, 4, 8 뒤에 있는 거 계속 곱해요. 그 다음 3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3, 3, 9, 그 다음은 3, 4, 12. 그렇죠? 그 다음에는 4, 4, 4, 16. 4 뒤에 넣고. 그러면 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10개. 10개로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특성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디그리가 1. 그러면 디그리 값을 증가를 시키면 만약에 3이면 나머지 또 3가지 방식으로 계속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그리 개수가 많아지면 해당된 데이터를 곱하고 뭐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기본값은 이미 그러면 기본값으로 한번 얘를 데이터를 변환해 보겠습니다. 기본값. 자, 우선 얘를 변환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include underbar bias false는 아까 특성을 늘릴 때 무조건 요 1이 있었죠? 그 1은 빼겠다 이 말입니다. 1은 빼겠다 요 얘기예요. 요거 빼고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1은 우리가 이게 1이 뭐냐면 여기서 특성이 우리가 이게 방정식을 계산하는 게 길이 높이 넓이 3개가 원래 주어지죠. 넓이 그러면 그 다음에 길이 넓이 높이 더해지고 뭐 길이의 제곱 이런 게 됩니다. 길이의 제곱 계속 지금 몇 개? 10개씩 늘어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방정식 y는 길이 a 곱하기 길이 플러스 b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정식을 만든다 이 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뭐 절편 더하기 절편이 있었죠. 맨 마지막에 그 절편에 곱해지는 게 1입니다. 맨 처음에 생성된 1의 역할이. 요거요. 그 얘가 있으나 없으나죠? 어차피 곱하기 1 하나 이거 그대로 있으나. 그래서 요거 필요 없이 괜히 안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요. 요걸 계속 이제 요걸 만들어 놓고 학습해서 뭐 기울기 찾고 비기울기 찾고 넓이에 붙어 기울기 찾고 나머지 항목에 붙는 기울기 계속 찾는 거예요. 얘가 전형 방정식이야. 항목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clude under bias 하면 이건 안 합니다. 이건 생성을 안 시키겠다. 자 그래서 변환된 게 그거 변환된 형태가 요거예요. train fully 그 다음 test fully. 지금 뭐 훈련시킬 거랑 테스트할 데이터 2개가 있으니까 그걸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트레인 형태를 봐야 되겠죠? POLY의 쉐이프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특성이 42행 9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했을 때 특성이 10개였어요. 그럼 1 빼면 9개죠? 그러니까 9개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변환한 거 데이터. 자, 그래 놓고 뭘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돌려보겠습니다. 뭘 돌리냐? 그걸 돌리는 거예요. 특성이 증가된 걸 가지고 이제 돌려볼게요. 선형 회기를 리그레이션을 그대로 분리된 거, 특성이 변화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메서드 이제 변환된 거 돌릴 거예요. 트레인 폴리 우리가 트레인 언더바 타겟은 그대로 있습니다. 타겟은 원래 1개예요. 그 무게 예측할 거니까 얘는 변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변할 데이터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폴리 그 다음 테스트 폴리에서 뭐 변환된 데이터를 스코어 메서드로 줘서 이제 변환기를 이용한 거 9개의 특성을 트레인 시켜서 과연 스코어가 몇 개 나오는지 얼마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코어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가.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99, 97 아까 했던 건 9587인데 엄청나게 높아졌네요. 그죠? 폴리 시켜놓으니까 다항 특성을 이용해 놓으니까 스코어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스코어가 높아졌습니다. 9997이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9997 폴리 해서 뭐 4번 변환기를
이를 이용해서 특성을 늘린 다음에 늘린 후 전용회기를 돌려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됐네요. 괜찮죠? 99면 거의 다 정확하게 오차 없이 거의 다 예측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거의 다 예측. 그래서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은 데이터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변환기를 돌려서 뭐 특성을 늘린 다음에 학습을 했더니 아주 좋습니다. get features name 이러면 뭐 그거 있죠. 앞에 있는 아까 우리가 풀리 시킨 거 특성을 늘린 거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2번째는 그거 찍고 tree 출력 그 다음 헤이트 출력, 이더스 출력, 그 다음 B 제곱한 거,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곱한 거, 뒤에 있는 거 곱하고 또 이거 제곱 곱하고 맨 마지막 거는 뒤에 게 없으니까 이거 제곱한 거 그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가 그걸 확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그래 놓으니까 99, 97 이제 잘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그리를 더 높이면 특성 더 많이 늘리면 점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디그리. 오, 이렇게 해볼까요? 책에 있는 것처럼 디그리를 높이면 디그리가 맞나? D-E-G-R-E-E 디그리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랬더니 잘 보세요. 디그리를 엄청나게 높였어요. 그랬더니 뭐 트레인 훈련 스코어는 19.9 거의 1에 가까운데 얘가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에 가깝다 이 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디그리를 높인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완전 과대적합이에요. 완전 왜냐면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스코어가 올라갑니다. 근데 뭐 훈련을 많이 시켜는 훈련 데이터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의 점수가 스코어가 높은 결과를 도출한다 이 말이에요. 특성이 많긴 많은데 그게 좋긴 한데 훈련에 너무 집중적으로 훈련 데이터의 포맷에 맞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서 뭐 테스트 데이터는 스코어가 오히려 낮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디그리가 높으면 좋은데 과대적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단점이네요. 이해가. 그러면 디그리를 높이고 특성을 많이 만드는데 얘가 조금 균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을 늘리는 대신에 조금 특성을 규제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특성공학과 규제다 이 말. 특성공학과 규제. PDF에는 내용이 안 나오네. 책에 내용이 있는데 봅시다. 책에 있는 거 제가 정리하는 게 있긴 있는데 특성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쵸?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수가 늘어나는 훈련 세트는 강력하게 얘가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 세트에 지나치게 학습을 해서 실제 우리가 테스트할 데이터는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규제를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점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특성을 항해 개수는 늘리는데 훈련을 하는데 너 몇 개는 훈련하지 마라. 또는 훈련하는데 가중치를 조금 단위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특성 규제랍니다. 특성 규제. 그러면 특성 규제를 어떻게 하냐면 리니어 레그레이션이 있는데 리니어 레그레이션은 지금 현재 뭘 조절하는 인수값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방정식 학습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학습하는데 리니어 레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하는데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인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트와 라소라는 알고리즘이에요. 리트와 라소. 알고리즘, 방정식을 학습하는 건 기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규제값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규제값. 이제 뭐 기울기를 조금 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울기를. 그래서 선형행위 모델에 규제 인수를 추가한 모델을 리트와 라소라고 합니다. 리트와 라소. 리트와 라소는 클래스에
인수가 매개 변수가 있는데 알파라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알파. 그게 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조금 천천히 학습을 해라. 또는 인수 기울기를 조금 짧게 잡아서 조정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리처 라서 두 개 다 알파 값이 있습니다. 알파의 기본 디폴트 값은 1이에요. 1로 맨 처음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범위는 0부터 100까지예요. 그럼 0이면 전혀 규제를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냥 뭐 선행행위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컨트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규제 값이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규제를 많이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걔를 한번 볼게요. 이제 리트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리트 특성공학의 이제 뭐 규제 알고리즘 규제하는 알고리즘 네 리트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인수값을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개수 있죠. 개수 뭐 ax 플러스 bx 할 때 a하고 b 그런 것들 기울기 있죠. 그런 거를 제곱한 값을 기준으로 규제를 시키는 거고 라쏘는 걔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규제를 시키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제곱한 값이나 절대값이나 응?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규제를 합니다. 자 이름이 규제를 한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제 리니어 레그레이션 대신에 이름이 리트예요. 리트를 하면 됩니다. 리트. 요거 대신에. 그 다음에 뭘 한 개 더 가지고 오냐면 자, 프리프로세싱의 데이터 전처리라고 했습니다. 스탠드 스칼라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 뭐 하는 거냐면 뭐 우리가 아까 저번에 분류할 때도 그 빙어 도미의 길이와 무게를 분류를 가지고 분류하는데 두 개가 뭐 범위가 다르다고 했죠. 단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범위가 달라서 뭐 정확한 값을 분류를 못했죠.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데이터가 길이, 높이, 넓이입니다. 다 같은 데이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범위가 좁혀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지금 얘가 데이터가 보면 여기에 범위가 다르죠. 8.4, 2.1, 1.41 응? 이게 길이는 범위가 여기 지금 5개만 봐도 8.4에서 17.4에서 벌써 이 단위가 10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 놈들은 봤자 얘는 2. 얘는 1.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처럼 소점으로 싹 바꿔주면 범위가 좁아지면 좀 스코어가 높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는 뭐 평균 내고 표준 편제부에서 뭐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걸 해주는 이제 클래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스탠다드 스칼라 뭐 표준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요 정리를 해가지고 알아서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원래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이것도 디그리를 5개로 그대로 두고요. 아까 특성을 많은데 규제를 해야 되니까 자 거기에 그러면 특성을 우리가 다항 특성을 표준화를 또 시켜야 돼요. 그럼 얘도 사용하는 방식이 뭐랑 같냐면 똑같아요. 특성 만드는 것처럼 해당 클래스를 불러와서 여기서 변환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불러와가지고 여기도 패시키면 됩니다. 뭐 훈련 데이터를 패해서 그럼 얘가 훈련 데이터에 형식을 이제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해서 변환을 해줍니다. 표준화 시켜준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3개를 뭐 9개의 방식으로 늘려서 5개의 방식이면 이거 열이 몇 번 늘어났냐면 9개가 아니고 55개 냅니다. 42행 55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항목이 특성이 3개인데 이걸 5 하면 55개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곱하고 아마 옆에 거 곱하고 뭐 곱하기 3하고 4하고 5하고 이렇게 하고 막 늘어난 게 55개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그게 5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 뭘로 특성을 느리고 그쵸? 그 특성을 느린 걸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죠? 뭐 단위가 작은 소수점 항목으로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똑같아요. 형태가 뭐 클래스 호출해서 뭐 데이터 줄 때 해서 데이터 주고 뭐지 알고리즘 학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하면 변환한다. 얘를 표준화 시켜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훈련 데이터는 트레인 스케일드 표준화 시킨 거.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는 테스트 스퀘어드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얘가 리트입니다. 리트. 그러면 리트를 이제 학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트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리트. 그냥 스코어만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트를. 리트. 알파 규제의 기본값은 디폴트 값이 1입니다. 지금 디그리가 5해서 요걸로 지금 학습할 거예요. 이 형태로. 저번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규제 안 한 거랑 생으로 리니어 레그레이션 한 거랑 지금 규제를 해주는 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여기 디그리 5로 변환도 하고 그 다음 규제도 시켰습니다. 표준화도 시켰고 규제도 했어요. 두 개가 전처리 되는 게 요것도 추가됐어요. 표준화도 시키고 알파값 기본 1 해서 규제까지 했습니다. 변화가 많아요. 자, 그래 놓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랬더니 9897, 9897이 됐습니다. 9897, 9897 로 했을 때, 네, 또. 자, 5번 디그리를 5로 하고 리티 규제 값은 1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9897. 왜냐면 지금 현재는 변환기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안 한 선형얘기가 제일 높네요. 변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네요. 얘가 더 높으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9897이면 실제로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렇죠? 9897은 더 이상 실제로 뭐 그렇게 손볼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 아니고 다른 데이터라서 만약에 9897 안 나왔다 치고 그렇죠? 9897이 안 나왔다 치고 뭘 알파 값을 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스코어보다 낮으면 디그리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특성이 많은 게 좋다고 했으니까. 특성이 많은데 규제를 좀 더 해볼까? 아니면 규제를 잘 할까?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알고리즘에 지금 여기는 알파가 인수값이에요. 그런데 해당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에 4개 변수 값을 조정해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실제로 이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어떤 게 최적이고 어떤 인수값이 가장 베스트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지금 현재는 기본값이 1인데 얘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0부터 100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어요. 값을. 0.0부터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 수점 단위로도 줄 수가 있어요. 기본값을. 기본값이 지금 1인데 0에서 100 이러면 과연 0을 줬을 때는 얼마고 그 다음 100을 줬을 때는 얼마인지 그걸 일일이 다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을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는데 이렇게 매개 변수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걸 머신러닝에서는 얘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하이퍼 파라미터. 사용자가 학습을 시킬 때 매개 변수를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매개 변수 조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리지는 알파 값이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알파 값이 하이퍼 파라미터 변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어떤 알고리즘은 기본이 뭐 3개, 4개 이렇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지금 알파값 하나도 얘를 뭐 0부터 100까지인데 수점 단위로도 가능하다 있죠. 그러면 0.1부터 9까지를 우리가 하나씩 대입을 해서 정확도를 측정을 해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책에는 얘를 어떻게 과연 최적의 알파값이 과연 얼마일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적절한 규제 강도 찾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찾냐면 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배열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알파의 값을 대충 지금 현재 어떻게 조정해놨냐면 10단위 10배로 조정을 해놨어요. 0.001부터 100까지 0.001부터 100까지 그렇게 10배씩 커지는 단위로 조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알파 값을 계속 대입해서 뭐 스코어를 측정해요. 그걸 뭘로? 선이 있는 그래프로 그리겠다 이 말입니다. 응? 선이 있는 그래프로. 그럼 파란색이 훈련 뭐 트레인 스코어 점수고 알파 값에 따라서 과연 스코어가 낮아지는가 높아지는가 그걸 확인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주황이는 테스트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찾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일일이 하나씩 대입 안 하고. 그러면 그래프에서 그럼 최적점을 어떻게 찾냐면 두 개가 높으면서 가장 인접해 있는 점이에요. 인접해 있는 점이 최적점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또 조금 쉬고 9시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적절한 주제를 찾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훈련을 안 시키고 찾는 게 중요하니까 찾기. 최적의 주제가 얘가 알파였어요. 이름이. 알파가 뭐였지? 알파가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네. 알파. 얘를 이제 적절한 알파 값을 찾는 게 일입니다. 알파 찾기. 자, 책에 있는 것처럼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우선 스코어를 담을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훈련 스코어랑 그 다음 테스트 스코어를 각각 확인해 봐야 되니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위가 지금 10배씩 해서 뭐부터? 자, 알파 값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0.001부터 100까지니까. 그게 원래 아까 범위가 0부터 100까지여서 뭐 10배씩 그렇죠? 1을 기준으로 해서 10배, 10, 100, 그 다음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0.1, 0.01, 0.001 해서 10배씩 증가시키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푸 반복문이 보이네요. 이거 리스트죠? 우리가 푸 반복문에서 뭐 얘가 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에 들어있는 요소, 값 이렇게 되죠. 자, 리스트를 호출하는 데에 알파 값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뭐 알파 값은 여기 이 배열 순서대로 지금 배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지금 반복문 6번 돌릴 거예요. 그럼 알파 값을 0.001부터 100까지 대입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훈련시킨 스코어를 어펜드 시키겠다. 이 말은 앞에 있는 트레인 스코어, 테스트 스코어 배열에다가 어펜드 해서 추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트레인 스코어, 테스트 스코어에 이제 뭐 6개의 점수가 들어가 있겠죠. 그걸 이제 뭘로? 플로트로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그래프로. 이제 그걸 그래프로 그리겠다 이 말이에요. 6번 반복문 돌려서 트레인 스코어의 리스트와 테스트 스코어의 리스트를 뭘로 하겠다? 플로우 차트 그래프로 선이 있는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X좌표 여기 있죠. 그림에서처럼 X좌표가 원래는 0.001, 0.01, 0.11, 10, 1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왼쪽 X좌표가 너무 촘촘해요. 그렇죠? 얘가 0.001, 0.01, 0.1 이 1까지는 도대체 어디가 적절 범위인지를 못 찾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불가해요. 정확하게. 뭐 1, 10, 100은 중간에 있는 거 어디가 그건지 확인되지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이용했냐면 뭐 있냐면 numPy에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 이걸 여기 있는 0.001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얘가 0.001은 뭐죠? 0.001이 0.001이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렇죠? 0.01은 10의 마이너스 2승. 그렇죠? 이 수를 가지고서 그걸 x좌표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범위가 동일하죠? 이 수를 가지고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승은 0.1이니까 그거 계산은 제가 안 합니다. 그거는 어디 옛날에 수학 시간인가 배우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뭐 10의 이제 0승. 그렇죠? 10의 0승. 그 다음 10의 1승. 그 다음 10의 2승. 이렇게 되겠죠?
그걸 X좌표에 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동으로 X좌표 여기 있는 뭐 기수를 좌표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로그 함수예요. 로그. 두 개 다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x는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1. 그러면 가격이 동일하죠? 이렇게 합니다. 뒤에도 이런 범위가 있으면 그거를 바꿔준다. 그 얘기야. 이렇게 하면 동일하니까. 이제 그럼 좀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좌표는 뭐? 스코어입니다. 점수. 알파가 바뀔 때마다의 해당 점수를 찾겠다. 그 얘기야.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그래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생성해서 뭐가 도대체 어떤 점수가 어떤 알파 값이 제일 최적의 알파 값인가 그걸 찾아보겠다. 그 얘기야. 자, 실행을 해보면 뭐가 틀렸는가? 그게 없네요. 조금 빠졌습니다. PLT를 매플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안 했는가 보네요. 그걸 왜 안 했지? 그걸? 요게 빠졌네. 임포트 요게 빠졌습니다. 이걸 뭐 임포트 하세요. 매플로 라이브러리 요거 빼먹었어요. 그냥 계속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왜 빼먹었을까? 얘가 인공지능에서는 매플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찾을까? 그래프 안 그리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배열을 컨트롤하고 이런 건 원래 있던 배열을 어떻게 조합하면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 힘들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매플 라이브러리는 파이썬하고 C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돌려봤더니, 그죠? X좌표가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3부터 2. 얘는 결론적으로는 뭐 0.001, 0.01, 0.1, 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Y좌표, 여기가 이제 스코어입니다. 그럼 보세요. 파란색이 훈련돼 있대요. 훈련돼 있다는 규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가 되는 게 보이죠? 아까 규제가 거의 안 되어 있을 때는 완전히 훈련 데이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가 거의 1에 가까웠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규제가 좀 돼요. 얘는 규제가 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규제가 높다는 말이니까. 자, 테스트 스코어는 규제가 낮다가 높은데 그게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얘는 뭔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적절한 규제를 찾냐면 이게 더 높은 절을 찾아요. 높은 게 여기쯤이네요. 그리고 높으면서 얘가 밀접하게 가까이 붙어 있는 지점이 최적점입니다. 그러면 뭐 파란 거랑 주황이가 요쪽은 아니죠. 왜냐 주황이 테스트 스코어가 너무 낮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기가 테스트 스코어가 높은데 또 두 개가 가까운 지점이 여기 대략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은 10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실제 값은 그럼 뭐 0.5 0.1이네요. 그쵸? 그럼 알파의 최저값이 0.1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최저값을 찾았으니까 알파의 최저값이 0.1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묶어두고 알파의 최저값을 이제 0.1로 하고 돌려보겠습니다. 꼴 0.1. 기본값은 1입니다. 그럼 아까 기본값 디그리는 5 그대로예요. 디그리는 5 그대로인데 아까에 줬고요. 디그리 5에 리지 규제값이 기본 디폴트 값이 1로 했을 때 9.97이었네요. 그럼 이제 0.1로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0.1로 찾고 다시 실행. 그랬더니 프린트를 안 했나? 프린트를 빼먹었네. 여기 있네요. 훈련을 안 시켰네. 규제값만 주고. 자, 그렇게 돌렸더니 뭐 99, 98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는 훈련 데이터가 조금 높고 두 개 더 높은가 9998 이제는 6번 똑같은데 규제값이 0.1로 줬을 때가 이렇게 돼요. 9998 아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 나가는 작업이에요. 얘는. 그래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느냐, 그 데이터의 동력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거 예측은, 지금 하는 거, 선형회기 또는 규제를 하려면 리츠나 라sso. 그럼 정해져 있으면 그 세 개를 다 써보고, 인수값,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거며,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어떤 게 최대값이가 제일 좋은 스코어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이제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있죠? 그거 스코어가 높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쓰면 더 편하겠죠. 이제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지금은 그런데 그래프를 또 그려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또 확인해 보면 이게 진짜 그게 좋은 값인지 안 좋은 값인지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보면 뭐가 있냐? 그거 아까 비슷한 게 리치 말고 라쏘라고 있죠? 라쏘. 응? 랑 규제차. 라쏘는 그래프가 희한하게 나와요. 라쏘 그러면 리치와 라쏘는 뭐 이름만 다릅니다. 여기서 이름이 라쏘예요, 라쏘. 응? 라쏘. 리치 대신에 라쏘를 다 수정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조건을 주고 라쏘의 뭐 최적의 알파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연습으로. 라쏘. 리치를 라쏘로 싹 바꾸면 돼요. 얘가. 한번 찾아서 점수가 최적의 스코어가 얼마나 오는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를 그거 할 테니까 풀피다. 소스 코드는 올려놓을 테니까 라쏘를 이용해서 뭐가 알파가 라쏘는 뭐가 좋은지 그 테스트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앞에 거는 다 동일합니다. 저 뭐지 클래스 명만 바꾸면 되죠. 리치를 라쏘로 어디 갔노? 요거 그대로 둘 겁니다. 그리고 수준에도 똑같아요. 뭐 여기서부터 바꾸면 됩니다. 라쏘로 이름을 라쏘로 바꾸세요. 라쏘 쓰는 건 똑같아요. 그 라쏘를 돌려보면 책의 164페이지처럼 뭐 컨버전 경고가 나와요. 컨버전 경고. 그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훈련시키는 횟수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수값인데 그가 적게 반복했다. 반복 횟수가 부족하다 해서 나오는 경고예요. 에러는 아니고 결과값은 나옵니다. 나오는 경고는 무시하고 하세요. 라쏘로 바꿔보세요. 라쏘.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거기가 PDF에는 어떻게 되나? 얘는 라쏘는 또 그림이 완전 다르죠. 거의 라쏘는 비슷한 것 같다. 방법만 안에 들어만 드레스 입니다. 나머지는 드레스기 안 해야 되는데 드레스기 해야 되나? 드레스기가 블럭을 인식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리트를 라쏘로 다 바꾸면 됩니다. 라쏘. 아까 임포트 라쏘 했네요. 뭐 휴전 시킨 거 똑같고 요걸 LA 라쏘로 바꾸면 돼요. 기본값은 라쏘의 기본값은 얘도 마찬가지로 1이에요. 그러면 LASSO 이거 LA 물론 이 변수명 안 바꿔도 되는데 어쨌든 동일하게 합시다. 하고 그대로 그래 놓고 똑같고 라쏘 이렇게 하고 트레인에 라쏘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 라쏘의 스코어 자 우선 책에 있는 것처럼 맥스 이트 두고 그냥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오류가 나면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우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얘가 컨버터가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 이터레이션을 체크해보랍니다. 이터레이션을 증가시켜라. 이터레이션 뭐냐면 얘가 학습할 때에 반복을 시켜요. 반복 횟수가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 횟수를 늘려서 학습해라 이 말입니다. 그 인수가 맥스 언더바 이터라는 게 있어요. 책에는 얘를 만으로 줬네요. 10,000번 학습해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라쏘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알고리즘마다 반복을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고 맥스 10,000번 작으면 더 늘려야 됩니다. 10,000번 안 생길라나? 어디가 맥스 이터가 라쏘에 여기 잘못됐나? 여기에 줬는데 맥스 이터가 아닌가? 이면 맞는데 맥스 ITER 라쏘 어디였노? 맥스 아니 이터인데 인터라고 줬네. 이터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이터 맥스 ITER이네. 여기도 ITER 반복 훈련이야. ITER 기본적으로 반복 훈련해야 되는 알고리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 놓고 다시 했는데도 계속 경고 나는 거 보면 더 늘려야 되는 거 봐요. 우선은 에러는 아니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네요. 얘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는 처음부터 두 개 다 스코어가 높아요. 그러다가 규제가 조금 주어져야지 더 스코어가 높여지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죠. 두 개가 높으면서 가장 가까운 지점. 요거는 아니에요. 여기 1 다음에는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는 건 찾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 찾아야 돼요. 내려간 지점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높으면서 두 개가 제일 가까운 게 1이네요. 1은 뭐 얘가 10의 1승 하면 10이다 이 말이에요. 10 그렇죠? 여기가 최적이 알파가 10이다 이 말입니다. 기본은 1인데 그러면 다시 코멘트 달고 여기를 뭘로 조정을 알파 PHA 아까 이게 뭐 근데 봅시다. 알파 값 조정 안 한 거 먼저 볼게요. 알파가 조정한 거 9898 뭐 비슷하네요. 조정 안 한 거. 그러면 10으로 조정하고 R는 얘가 이제 최저값이라 했으니까 그래 놓고 훈련을 시킬게요. 그랬더니 여기는 또 훈련시켰더니 또 경고 메시지가 안 뜨네요. 그랬더니 9887 이렇게 돼요. 983 아까보다 조금 더 높아졌네요. 얘가 테스트 데이터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1이나 10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어쨌든 그 중에 가장 최저값이 알파가 10일 때에 0.9887 여기는 0.9898 얘가 오히려 조금 더 낫네. 근데 그게 뭐 0.0001 차이니까 요거는 이 데이터에서는 라쏘 모델을 쓰려면 알파 값이 10이고 10이면 이걸 최적화된 스코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알고리즘도 어떤 것들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있고
어떤 알고리즘은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훈련 데이터를 훈련시키는데 몇 번은 빼먹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특성이 늘어나면 어쨌든 테스트를 많이 하면 좋은데 너무 많이 하면 훈련 데이터에 과대 적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임의로 랜덤으로 훈련 데이터에서 몇 개는 데이터를 빼먹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방식의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규제도 하고, 맥스 있죠? 반복 횟수가 있는 알고리즘도 또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훈련 데이터를 뒤에 가면 한 번만 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맥스 it처럼 반복을 몇 번 할 것인가? 그런 것 조정을 해요. 그럼 갈수록 우리가 알고리즘들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 규제는 리추얼 라서를 많이 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